제일 유명한 말 중에 뭐 경제는 십니다라는 네, 말이 맞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최고로 위축돼 있는 시장 속에서 또 한 분 모셔서 중요한 말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 강동진 연구위원 모셔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에너지 화학 2차 전지 애널리스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해주실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오늘 IRA 관련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2차 전지와 태양광 중심으로 좀 이야기해 볼까요? 예. 네. 좋습니다. 특히 네. 그 인플레이션 그 감축법이 그렇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오면서 네. 그 자체로는 사실 뭐 크게 안 본 사람들도 많았는데 우리가 은근히 직격탄을 좀 맞은 것 맞습니다. 같기도 하고. 네. IRA 관련돼서 오늘 연구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말 그대로 너무나 우리가 좀 직격탄을 맞은 부분이고 예, IRA 네. 관련돼서 제가 그 자동차 이제 관련된 얘기는 네. 사실 많이 들어서 사실은 자동차보다도 지금 2차 전지 태양광 쪽은 사실 IRA가 그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시작해 주신 대로 우리한테 좋은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자동차만 보니까 그 자동차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보조금 안 준다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돼서. 네. 우리만 안 준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지만 지금 이쪽은 분명히 좋은 게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좀 새로운 관점일 것 같고요. 예, 다른 저희가 섹터도 마이크가 이제 해결이 돼서 다시 차분하게 들어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양해 아, 예.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말씀 이어주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에너지 안보와 탄소 감축에 관련된 쪽에 80%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느냐 이게 제일 많이 받는 이제 질문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오일 쇼크 때랑 좀 대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일 쇼크 때 이제 70년대 이제 8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넘어오면서 미국이 굉장히 큰 이제 인플레이션을 겪었는데 그때 다름 아닌 게 이제 두 가지 이슈였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중동 국가들의 어떤 특정한 문제들.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화석 에너지를 그때 이제 아무래도 석유를 많이 쓰던 시대였으니까 그것이 대외적인 이슈가 미국의 경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그때 네. 이제 가졌던 생각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경로가 화석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게 당시에 이제 생각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지금 와서 봐도. 네. 근데 당시에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 옥상에다 태양광을 설치를 하시면서 이제 이걸로 에너지 안보도 지킬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에너지에 좋은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이제 굉장히 큰 에너지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야기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어떻게든 잘 하고 있어도 대외적인 이슈가 화석 에너지를 쓰는 상황에서는 대외적인 이슈가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면 사실은 대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가 영향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줄어든다라는 골자에서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는 방향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탄소 감축이고 에너지 안보인 거랑 네. 맞닥뜨려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에너지 안보와 탄소 감축은 동면이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왜 국내 2차 전지와 태양광 쪽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냐인데 크게 보면은 이제 사실 지금 한 3, 4년 적어도 이제 4, 5년을 뒤돌아보면 가장 많은 얘기를 했었던 게 경제가 블록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지금 IRA에 많은 이제 역점을 두고 있는 건 태양광과 배터리에 대한 생산 시설들을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에도 좀 있지만 유럽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소한 이제 자기네들이 쓰는 것들은 미국으로 모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작년에 한 26기가 정도 이제 태양광 패널을 미국 내에 설치를 했는데 미국 내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그 공장들이 7기가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80% 이상 거의 90%를 수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서 미국 내로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이제 보조금을 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IRA에서 또 가장 대표적으로 되는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쪽에 보조금을 두되 미국 내에 생산 설비가 있어야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거고 미국 내에 배터리 생산 설비가 있어야 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이제 블록화랑 관계가 되냐면은 배터리와 태양광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중국이 상당히 이제 글로벌하게 그렇죠. 막강한 파워를 갖고 네. 있고요. 근데 나머지 중에 상당한 또 영향력을 주는 것이 배터리 쪽에서는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면 한국인 거예요. 네.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이제 전체 밸류 체인의 80에서 90%를 중국이 하고 있는데 네. 나머지 10%에서 20% 정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닌 쪽에서 이제 공급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국내 업체들이 해줘야 되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2차 전지하고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먼저 좀 강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PT를 좀 가지고 왔는데 예, 한번 보여주시죠. 예, 여기 예. 이제 보시면은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지원에 보시면은 전기차에 대해서 한 7천 일정 부분 이제 가격대나 특정한 이제 소득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동차를 살 때 7,500불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라는 네.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뭐 근천만 원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되는 거죠. 많은 이제 양을 주는 거죠.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당 20만 대까지 누적으로 팔게 되면 그것이 없어졌는데 그런 리밋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팔면 팔수록 이제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이걸 누구나 주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3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이제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이제 최종 조립이 북미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영어로 Final Assembly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Within North America. 이것 때문에 사실 현대차가 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차 전용 공장이 아직까지는 이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두 번째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전제 조건인 거고 이 7,500불의 보조금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미네랄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맞췄을 때 절반을 주고 또 배터리 컴포넌트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맞췄을 때 절반을 주는 그런 방향이 되겠는데요. 네. 그 크리티컬 미네랄과 관련된 부분과 배터리 컴포넌트 요것들을 이제 맞출 수 있겠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나라가 이제 크게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우려되는 실체, Foreign Entity of Concern으로부터 중요한 광물을 이제 포함돼서 공급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배터리 관련된 부품을 받게 될 경우에는 세액공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나라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지금 여러 가지로 미뤄 짐작하건데 뭐 중국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네. 미국이 이제 상당히 껄끄럽게 생각하는 국가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런 배터리를 중국 업체들한테 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답이 우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설비 면에서는 저희가 만일에 좋은 일이 많이 벌어져서 그쪽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계약도 많이 될 때 우리가 설비는 지금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올해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에 그 북미의 공장들이 하나씩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2025년까지 북미의 GM하고 파트너십한 게 대략 한 200기가와트아워 정도. 그 다음에 2025년부터는 이제 스텔란티스 공장, 최근에 혼다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기본적으로 그럼 투자가 국내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고 네. 미국 현지에서 일어나는 미국 거죠? 현지에서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도 주가에는 당연히 영향이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연결로 이제 잡혀서 매출에 잡히게 되고 예. 주주 가치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네. 당연히 주주엔 긍정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그 이외에도 SK 이노베이션, SK 온이죠 지금은 SK 온이 포드와 같이 이제 미국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SDI 같은 경우에도 2025년 정도에 스텔란티스랑 같이 해서 미국 현지 공장을 짓게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두 가지 조건, 크리티컬 미네랄 중에서 배터리 컴포넌트와 리ኳ이어먼트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셀 모듈 공장들이 이미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이제 양극재 공장 현지화 공장 짓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엔 3번은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제 투자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북미의 제조 공장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까다로운 부분은 이제 2번이죠. 왜냐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 광물들이 리튬, 니켈, 알루미늄, 망간, 흑연 뭐 이런 것들이 네네.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중국의 이제 울타리에 벗어나서 이것들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겁니다. 우리가 네, 예,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네. 겁니다. 배터리를 만들 때 이런 이제 미네랄들을 잘 뭐 중국을 우회해서 뭐 조달을 받아서 네.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느냐인데 이것도 저희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보시면 이제 미국 또는 미국이 FTA를 발효 중인 국가에서 추출 또는 처리된 광물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를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게 마이닝, 그러니까 어디서 팠냐, 이 광물이 어디서 채굴되어져 왔느냐를 네. 묻겠다는 게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extracted or processed죠. 네. 프로세스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아마 강론들이 좀 시행령들이나 이런 쪽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 채굴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마이닝이라는 정확한 단어를 썼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프로세스라는 거는 광물을 우리가 직접 광물에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니켈 광석을 가지고 바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재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공정을, 네, 그 네. 안에서 이제 니켈을 뽑아내게 되는데 네. 근데 재련만 중국에서 안 하면 된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그럼 어디서 때문에 하나요? 우리나라에 이미 포스코가 네. 광양에 재련 공장들을 짓고 있죠. 네. 니켈 공장 갖고 있고요, 이미. 왜냐하면 스테인레스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공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국내 이제 재련 업체 중에 뭐 고려한 같은 업체들도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황산 니켈을 만드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묻혀 있는 데가 문제가 아니라 아. 우리나라는 또 FTA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처리를 해서 니켈이나 리튬들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충분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처리 능력은 있다. 네. 예. 마이닝이 아니라 프로세스니까. 또 다른 네. 나라로 가야 되는 건 아니고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해도 되고요. 다른 네. 나라도 되니까 최근에 이제 이제 우리나라 캐나다 쪽하고 네. 해서 캐나다 쪽에서 광물을 조달받는 계약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캐나다에서 예를 들어서 재련 공장을 지어도 가능한 거죠. 그게 우리나라냐 뭐 FTA 국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에서는 어디든지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가 지금 니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제 묻혀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인데 네. 인도네시아는 미국하고 FTA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광석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재련을 하던가 북미에서 재련을 하던가 뭐 캐나다 뭐 이런 쪽들과 해서 공장을 쳐서 재련을 하게 되면은 또 거기서 그걸 가지고 양극재를 만들게 되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의 또 포스코 같은 경우는 또 리튬 공장을 또 짓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결국 이제 중국하고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그냥 그냥 질문은 중국도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4번에 이제 4번에 우려되는 딱 실체. 걸리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실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좀 괴롭게 할 것이다.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나 보시면 이제 뭐 지금 되실지 모르겠지만 낸시 펠로시 이제 부의장께서 대만을 방문하는 그 시점쯤에 CATL이라는 중국의 최대 네. 이제 배터리 업체가 북미에 공장을 지을 것이다라는 걸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비슷한 시점에 이제 IRA가 나오면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뭐 향후에 이제 뭐 좀 지난 뒤에 발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죠. 예, 이 IRA 관련 딱 안 돼도 우리 그때 그 뉴스들 좀 들어보면 무슨 보잉 항공기에 뭐 조금 들어있다고 미국에서 뭐 문제를 삼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분위기는 지금 미국에 강하게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미 연구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기 시작하시면서부터 우리 유튜브 창에는 뭐 멀지 않았다님께서도 그런데 태양광은 중국이 이미 공급망과 원재료까지 꽉 잡았는데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나 주연님께서 태양광 원재료가 중국인데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지금 논리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지 충분히 아셨을 것 같고요. 태양광 쪽도 자세한 자료 또 준비해 주셨죠. 네. 그 부분도 태양광 쪽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중국이 이제 전 세계 폴리실리콘의 한 80% 정도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인고드 웨이퍼 같은 경우 거의 95% 이상, 거의 100%라고 해도 무방한 정도를 네.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셀 모듈 같은 경우도 한 7, 80%는 중국 업체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100%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OCI가 국내 업체인데 말레이시아에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고 증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업체죠. 네. 그다음에 독일의 바커 같은 경우에도 독일의 공장이 있고요. OCI에 이제 2배가 넘는 이제 캐파를 가지고 있는 공장이 있고, 그건 이제 독일의 공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내에도 몇 가지 공장들이 있어서 최근에 하나솔루션이 그런 이제 일부 업체들한테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폴리실리콘을 이제 충분히 미국 내에서 쓸 수 있는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중국 이외의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웨이퍼라든지 인got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체들이 특히나 이제 IRA에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보조금에 힘입어서 미국 내에 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검토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제 증설을 하려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IRA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면 네.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태양광 이제 발전소들이나 이제 가정용 태양광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2022년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26%로 가다가 2023년부터는 줄어들고 향후에 이제 일몰되는 방향이었는데 IRA가 통과되면서 26%의 세액공제가 30%로 상향 조정이 됐고 2030년까지 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예를 들어서 발전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제 서포티브한 정책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내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태양광 모듈 공장을 미국 내에서 이제 돌리는 생산 시설을 가지고 그걸 운영하는 주체들한테 대해서 와트당 7센트 정도의 이제 보조금을 준다라는 겁니다. 셀 같은 경우에는 와트당 한 4센트 정도 준다라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양인가를 생각을 네. 해보면 미국 내에서 이제 팔리고 있는 태양광 모듈의 가격이 판가가 한 40센트 정도 됩니다. 네. 근데 7센트의 모듈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거네요. 거의 20% 판가 네, 20%의 이제 세액공제를 준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미국 내에 이제 7기가 정도의 모듈 공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이제 하나솔루션이 갖고 있는 공장이 한 1.7기가 정도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거를 2024년까지 3.1기가로 증설하는 걸 발표를 했고요. 1.7기가 그 캐파에다가 단순히 7센트를 이제 곱해서 생각을 해보면 연간 한 1,500억 정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네. 연간 1,500억 정도의 이제 현금성 지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싸우기가 어려운 게 중국이 지금까지 태양광 산업을 이제 지배해온 경로를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보조금과 그 다음에 굉장히 낮은 에너지 요금, 에너지 가격, 인건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싼 이제 가격의 태양광 시장을 이제 점령하게 됐는데 그에 못지않게 미국에 지으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보조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다 많이 지어라라는 거죠. 이것들이 아까 전에 이제 아직 저희가 짚어보지 않고 넘어갔긴 했는데 이 앞장에 말씀드렸던 배터리 쪽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네. 배터리 쪽에 대해서도 배터리 이제 그 모듈 공장을 짓게 되면은 킬로와트아워당 이제 45불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게 되는데 지금 팩 기준 배터리 자동차 업체들한테 가고 있는 팩 기준의 단가가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170불, 18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45불의 공제 혜택을 준다는 거는 이것도 20% 이상의 그러네요.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면은 좀 원가가 높아질 수 있어. 하지만 그 높아지는 부분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보조금을 줄 거니까 우리나라에다가 많은 공장을 지어달라고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상당한 혜택이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이게 거의 500조짜리. 예, 그렇죠. 예, 토탈 금액이 그렇게 좀 네, 나온 건데 그리고 또 태양광 쪽에서 또 중국을 제외하면 우리가 그래도 맞습니다. 예, 최소한 2등이다. 예를 들어서 그 글로벌하게 모듈 업체 중에 한 10위권을 뽑아보면은 네. 하나솔루션 이외에는 거의 다 중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솔루션 정도가 이제 글로벌 탑 수준의 기술력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캐파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좀 어려웠었는데 그나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붐업이 되면서 2분기, 3분기 실적도 좋아지는 이제 분위기가 되면서 충분히 이제 자금을 또 끌어모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 지금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는 그렇게 부진한 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부진하지 태조 않아요. 이방- 태조 부진하지 이방원 않나요? 네. 부진하지 이었는데,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네. 종목은 지금 2만 원에서 주가 8만 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6만 원까지 조정받은 네, 상태고, 그러니까 8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조정받았으니까 부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2만 원에서 8만 원까지 간 것도 한번 보시면 절대 부진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 전체적으로 주식이 이렇게 눌러 앉을 때도 이쪽이 비교적 잘 있다.
주도주였죠. 주도주였고 네. 이제 네. 조정을 좀 더 많이 받았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네.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저희가 네, 네. 오늘도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를 이제 뭐 프리뷰를 내고 오늘 이제 여기 왔는데 그것도 보니까 이제 한 40% 정도 오르고 한 10% 정도 조정 네,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정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다. 네네네. 네, 그런데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사실 전부 다 낮은 가격에 들어가신 투자자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이게 주도가 좀 끝난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가적으로 네네. 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뷰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직까지 멀었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까? 있고요. 네. 전 세계 태양광 이제 침투율이 그러니까 전 세계 전기를 만드는 이제 것들 있잖아요. 전력 생산량 중에 이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페네트레이션이 많이 가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이 가야 될 길이 남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지금 미국 내에서 태양광 이 차지하는 전력 산업 내에서 비중이 3% 정도입니다. 그거를 향후에 이제 40% 50%까지 올리겠다라는 이제 정책을 발표를 해서 작년에 이제 미국이 26기가 정도의 그 이제 태양광 패널을 이제 설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향후에 이제 100기가 시장까지 이제 2025년 이후에는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 내에서 중국 업체들을 이제 점점 더 줄이면서 다른 업체들을 쓴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이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퍼스트 솔라라는 업체, 그다음 하나솔루션 정도가 그 내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거로 네.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증설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는데 실적도 돌아오고 미국 내에서 이런 정도의 굉장히 큰 혜택을 주기 때문에 미국 내 태양광 패널뿐만 아니라 셀이나 이제 웨이퍼 같은 경우도 이제 증설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 태양광 산업 내에서 입지가 좀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될 거기 때문에 뭐 실적 자체도 지금 2분기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면서 3분기 실적은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뭐 사실 이게 오르기 시작한 게 올해 연초부터 좀 오른 정도인데 벌써부터 우리가 끝난 거 아니냐를 논하기에는 너무 갈 길이 멀었다. 아, 음흠.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간단하게 2차 전지 쪽은 또 어떻습니까?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불하게 보는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넘어오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항상 비관론이 있었습니다. 2020년대에는 아니 코로나가 왔는데 내연기관들 이렇게 못 살게 굴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안 좋은데 좋을 게 있냐. 전기차 정책은 후퇴할 것이다. 하지만 2020년대에 어땠습니까? 굉장히 침투율이 많이 올라왔죠. 2021년에는 또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주가가 잘 되는데 2021년에도 잘 될 것이냐. 또 네. 2020년에 네. 했는데 똑같습니다. 결국은 전기차 침투율이 올해 기준으로 10%가 좀 넘어가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크리티컬 매스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와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부터는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타임이고 지금까지 보면은 전기차 시장을 보면은 전체 전기차 시장의 한 50%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전체 판매량 중에 중국 같은 경우 이미 전기차 판매량이 신차 판매 중에 2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미진했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전체 자동차 판매 중에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6%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IRA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이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네. 내년 내후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미국 시장이 많이 오픈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국내 업체들 보고 지금 하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 그렇네요. 업체들이 주도를 해서 미국 시장 내에서 상당히 좀 입지를 굳혀갈 거고 그게 결국 글로벌한 마켓 쉐어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강동진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또 출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